자, 이번 키워드는 친윤 단일화입니다. 죄송합니다. 친윤 단일화요? 무슨 선거가 아닌데 뭔 단일화 얘기가 있죠, 지금요? 근데 그것도 친윤 단일화입니다. 자, 기사로 확인해 보죠. 전당대회 룰 성탄절 전에 끝내자. 자, 여당인 국민의힘 당원 투표 100% 속전속결. 지난주에도 이 얘기 좀 가끔씩 전해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방향을 잡은 것 같다. 뭐 이렇게 논의가 구체적이다 이렇게 됐는데 결국에는 주말 동안에 이렇게 얘기가 나왔군요. 구체적인 전 시한, 날짜를 잡은 것 같아요. 빨리 처리하자고. 그리고 방향은 100% 당원 투표. 요겁니다. 자,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전당대회 룰 개정에 착수했다. 여기 보면 뭐 당원 포비아 대표 안 된다. 당원 뜻이 더 중요하다. 반면에 이제 반대 목소리는 아니 지금 비대위원장이 왜 심판을 봐야 되는데 심판 도를 줘버리고 이렇게 깊숙하게 나섭니까? 뭐 이런 반발도 있어요. 여기 보면 당원 포비아 있잖아요. 당원 포비아. 여기 밑줄로 거 있는데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렇게 입장을 낸 거예요. 당원 포비아에 해당하는 분들은 당대표가 될 수 없다. 어떤 분을 얘기한 거죠? 당원 포비아에 해당하는 분이라 그랬어요. 이런 기사가 좀 하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송석준 의원님. 그럼 성탄절 전이면 이번 주거든요. 이번 주에 마무리 됩니까? 거의 정해진 겁니까? 이거 어떻게 상황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겁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주에도 예. 우리 의원들 내부에 그 의견 수렴이 어느 정도 됐고요. 예. 이미 그 이전부터 많은 우리 당원들로부터 이번 경선 룰에 대해서는 좀 기존의 그 룰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뭐 원내 대표도 우리 현직 의원들이 그 직접 투표해서 뽑지 않습니까? 예. 예, 또 우리 당 대표도 당원들이 당연히 뽑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예. 또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또 존중해서 예. 당 대표를 뽑을 때 우리 당이 좀 더 당심이 좀 이제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과거의 룰이 이제 필요할 때 그 당시 상황에는 필요했었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당원 숫자도 거의 한 3배 가까이 이제 늘었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지난 또 당대표 과정에서 선출 과정에서 상당히 진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상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 예, 우리 이제 당을 대표로 하는 당 대표는 예. 당심, 다시 말해서 당원들의 그런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는 그런 룰로 다시 이제 변경을 해야 되겠다. 예. 그런 것이 이제 대부분의 당원들로부터 요구가 있었고 또 우리 국회 내에서 우리 국회의원들 또 각 선수별로 의견 수렴 결과 이제 이번에 좀 룰을 바꾸자. 예. 이런데 합의가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이번 주 중에 예. 이제 전대를 준비하기 위한 룰 변경도 이제 그럼 있게 되지 이번 주 안에 않을까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까, 그럼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까? 지금 예, 일정으로? 뭐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전대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예. 때문에 룰 어떤 개정 작업이 예. 바로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목소리 하나 제가 질문을 좀 전해드리면은 이렇습니다. 당원이 많이 늘어나는 거 알겠다. 20만 명대에서 80만 명대로 가서가 굉장히 많이 당원이 늘었다. 그리고 젊은 당원도 늘어나는 거 알겠다. 그러니까 당원 분포가 아주 좋아졌다. 자, 그래서 당대표를 뽑을 때 당원들이 다 전폭적으로 당원들의 의사가 100% 반영되는 거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지적이 있어요. 다만 굉장히 중요한 룰의 변경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3월로 예정될 걸로 보이는 전당대회는 기존 룰대로 뽑고 그 3월 전당대회에서 이 얘기를 논의를 해서 확정을 하고 그 다음 당대표 뽑을 때 적용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3월에는 기존 룰로 뽑고 3월 전당대회에서 논의해서 그 다음번에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굳이 지금 적용하려 하는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당 대표는 당심을 대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원들의 뜻이 모아져서 당 예. 대표가 만들어져야지. 우리가 지금 여론에 상당 부분 이렇게 의존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동안에도 역선택 징후가 많이 있었고 예. 그것이 결국은
우리 당신과 다른 당대표 선출로 인해서 많은 혼란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모든 것을 이제 정상화하자.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당이 충분히 이제 다양한 당원으로 이제 예. 많이 이제 당원도 늘었고 또 뭐 외국의 사례도 보면 당 대표는 또 이 당원들이 뽑는 예. 나라가 대부분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당이 이제 어려울 때 좀 일반 여론도 좀 살펴서 당 대표를 하자라는 그런 과거의 환경 속에서 이제 예. 탄생된 룰이 예. 이제는 변화되는 환경에 맞게 예. 그리고 다 당원들이 요구하시고 또 우리 당내에서도 이제 이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뭐 이것은 굳이 이런 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이라면은 예. 굳이 뭐 우리 당에 있을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예, 당심에 그 반한 그런 또 룰을 원하신다면 아. 예, 차라리 뭐 당을 나가서 새로 만들어서 정치를 하시든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반대하시는 분이 혹시 정지석 위원장이 당원 포비아에 해당하는 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분들과 겹치는 겁니까 지금 이게요? 그리고 당원 포비아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당원 포비아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 당원들의 선택을 두려워한다. 예. 그런 분이 있다면 바로 그런 분들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 이 룰 개정에 반대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일부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아. 뭐 당원들 100% 의견에 예. 나는 따를 수 없다라면 그러면 본인이 당 대표로서의 과연 근본적인 자질이 있는 분일까? 예. 오히려 더 그런 거를 주장해야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예. 당 대표가 되는 거지. 당원들보다는 밖에 분들 의견을 좀 더 들어야 되겠다라고 예. 주장하시는 분들이 과연 당 대표 자격이 있는가?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사람 얼굴이 등장하는 화면 다시 한번 불러오죠. 지금 당원 포비아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그러면 당심 확대, 그러니까 100%로 가든가 9대1로 가다가 주장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습니다. 권성동, 김기현, 조경태 의원 등등. 근데 기존 룰 그대로 가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승민, 안철수, 김웅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의 뭐 이번에 출마는 아닐 것 같고요. 두 분 정도인데 그러면은 이 두 분이 혹시 당원 포비아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찬반 의견이 이렇게 갈려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요. 그렇다면은 비대위 지도부 차원에서 이렇게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뭐 당원들의 어떤 판단이 그렇다 이렇게 의견 수렴이 됐다니까 얘기까지 지금 송석주 의원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방향은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전제하겠습니다. 그렇게 방향으로 바뀐다는 전제를 하겠습니다. 아직은 모르지만요. 다음 기사 보시죠. 자, 그런데요. 여당 국민의힘 비대위 당심 100% 전당대회 오늘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제 시작된 겁니다. 절차가요. 그리고 이번 주 안에 끝내려고 해요. 자, 근데 또 하나의 어떤 변수는 친윤 단일화 아니냐. 친윤 단일화. 자, 23일까지 당원 당규 개정 수순인데 여권 내에서는 친윤 후보가 너무 많이 나오면 또 안 된다. 3-4명씩 나오는데 다 출마하면 안 되고 뭉쳐야 한다. 만약에 못 뭉치면 안철수, 유승민에게 승리할 수 있다. 뭉쳐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은 안 뭉치면 승리 못한다. 아까 100% 확실하진 않지만 이 두 분이 당원 포비아 아니냐라는 쪽으로 설명이 좀 됐어요. 지금까지요. 분위기상으로는. 그래서 친윤 단일화 얘기가 나옵니다. 룰은 바꿨는데 흩어지면 진다. 이겁니다. 지금요. 최인철 편집위원. 네. 이게 궁극적인 목표일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친윤 단일화. 친윤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친윤이 지니까 친윤 단일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친윤 단일화가 지금 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적 거물들이 제가 작년에도 전당대회를 보니까 그 나경원 의원하고 주호영 지금 원내대표가 예. 끝까지 단일화를 못하는 걸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거물 정치인들은 물러설 수가 없구나. 한 발 물러서 버리면 바로 거기가 낭떠러지가 되기 때문에 예. 어쨌든 끝까지 완주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그 거물 정치인들의 운명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나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단일화를 하기가 몹시 힘이 들 겁니다. 그 친윤 단일화의 대상은 일단 두 분은 들어간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두 분이 저는 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기현 의원은 지금 장재현 의원하고 친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김기현과 권성동의 단일화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근데 생각보다 지금 권성동 의원은 그 출마 선언도 사실상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이렇게 거론되는 것은 실제로는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승민 어부지리론이 나오는 거죠.
단일화가 안 되면 단일화가 안 되면 유승민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룰이 100% 당원으로 비중이 확정이 되더라도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작년에 이준석 대표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준석 대표 본인도 얘기했습니다. 나 3등 할 줄 알았습니다. 예. 근데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이거 당원들도 같이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당원 100%를 하더라도 결국엔 바람에 따라서 가더라고요. 작년 전당대회를 보니까. 결국에는 그 당시에 바람이 과연 종착점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예. 결과가 달라질 것 같은데 이번 전당대회는 매우 변수가 높아서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른바 친윤 의원으로 꼽히신 분들한테 질문 드리면요. 절대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인정 안 합니다. 이거 혹시요 누구가 되는 거 막으려고 그러시는 거죠? 라고 얘기하면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당원 비중이 당원 분포가 달라져서 끌어내는 겁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언론에서 그렇게 보잖아요. 특정 인물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이 강해서 지금 100% 당원 비중도 하고 친윤 단일화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입니다. 지금 언론은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당원 100% 전당대회 룰 불붙인 윤심.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뜻 아니냐. 요거 이 기사는 이렇게 보이죠. 여당 경선 개입 내용 활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적혀 있어요. 윤 대통령 발언 놓고 유승민 뭐 불법. 그러니까 언론에 알려줬죠. 100%가 좋지 않겠는가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 그거에 대해서 이거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반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룰 변경 확정인데 여기 보면 인물이 한 명 나오죠. 나경원 출마 여부 관심이다. 아까 친윤 단일화하고 관련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나경원 전 의원은 지금 정부 자리 2가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잖아요. 그러면 통상 정부 자리를 맡고 있으면 이런 건 출마 안 한다가 보통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당대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주변에서 얘기하죠. 그리고 친윤 단일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것도 얘기가 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나경원 전 의원이 변수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 선거에서 아까 얘기한 이준석 대표와 가장 접전을 벌였던 게 나경원 전 그렇죠. 의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한번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국민의힘의 당원 구성과 지금의 당원 구성이 달라졌다. 또 여론은 반영을 한다 안 한다 있지만 예. 밖에서 볼 때 나경원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 그릇이 좀 커졌다. 이렇게 볼지. 그러니까 결국 정치인이라는 건 뭐 평가받은 시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재수 삼수 뭐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저는 이번 방금 얘기한 3가지 기사 중에 예. 당원 포비아라는 그 정진석 당원 포비아. 비대위원장의 표현이요. 어. 당원이 무서워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당원을 무서워하는 사람? 모르겠습니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좀 저 여쭤보고 싶은데. 네. 당원 포비아에 해당하는 분들은 당 대표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원을 무서워한다는 뜻일까요? 아니 당 문맥상? 대표로 나오겠다는 분을 저 당원 포비아라는 얘기에는 우리는 꺼린다, 아, 싫다라는 얘기가 지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당원들이 꺼려한다 이 뜻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당원들이 꺼려한다는 건지 예. 정진석 위원장이 꺼려한다는 건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꺼려한다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해석이 정확히 필요하다. 예. 저 이런 논란의 끝에 아까 송 의원님이 하신 딱 한마디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싫으면 떠나라.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자임하는 정당이라는 곳이 예. 뭐를 지향하느냐? 특정한 주의나 정강 이런 것들만을 지지하는 세력들끼리 우리끼리만 그냥 뭉쳐서 우리끼리만 갈 길을 가겠다. 예. 이걸 지향하느냐? 아니면 외연을 확장을 해서 흔히 말하는 중도를 껴안는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정권도 잡고 총선에서도 이기겠다라는 예. 걸 지향하느냐. 지금 국민의힘은 오히려 전자를 선택하려는 거 아닌가. 그럼 그렇게 하고도 총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고 다음에 또 정권을 재창출하려는 게 당연한 목적 아니겠어요? 정당이니까. 예. 과연 근데 그렇게 될까? 과거에 왜 민심을 반영하는 쪽으로 예. 당원 당규를 바꿔서 예. 그렇게 운영을 해봤나? 그거는 외연을 확장하는데 중도를 껴안는데 그게 상당히 기여를 하더라. 그리고 정권도 그렇게 해서 잡았다. 뭐 이건 다른 정당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모든 정당이 여론조사를 반영을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고 그렇게 왔습니다. 해갔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아니다.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서 가겠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니까 과연 그렇게 될 경우에
중도 외연 확장 예. 효과가 있을까? 그건 뭐 국민의힘의 선택이죠. 그러나 당 대표를 나오겠다고 이미 뜻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는 분을 저렇게 당원 포비아라는 말까지 해가면서 예. 당신은 안 돼. 이게 민주정당의 모습인가? 그런 아마 의문점은 바깥에서 가질 겁니다. 교양신문 기사 다시 한번 불러올까요? 보겠습니다. 이제 박정 의원님께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이것도 마저 소개해드리죠.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나경원 전 의원은 지금 정부의 어떤 일을 하나 맡고 있는데 두 가지 일이죠.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더 맡고 있죠. 지금 두 가지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중 있는 자리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직책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 출마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 임명할 때는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닌가?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요거 내용을 포함해서 박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경쟁 정당의 당권 경쟁 상황입니다. 다른 당에 관한 전당 룰을 대회 룰을 뭐 제가 얘기하는 건 뭐 그렇지만 예. 정치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당 대표 해보고 싶은 게 가장 큰 그 욕심 아니겠어요? 또 예. 목표고 그런 차원에서 뭐 나경원 전 대표도 뭐 지금은 국가의 일을 맡고 있지만 다시 당에 들어와서 대표 또 그 전에도 한번 떨어진 적이 있기 때문에 예. 다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100% 당원 경선으로 하든 아니면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형으로 하든 간에 예. 이 결정을 당에서 해야지 대통령의 의중에 의해서 이게 결정되면 이거는 그 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지금 상황은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이 많이 됐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이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위반입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가면은 예. 결국은 조작의 정치로밖에 보일 수가 없거든요. 그 당원들의 민심이 어떻게 되는지, 당심이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에 의해서 물어보지 않고 그냥 지도부에서 결정되어버리고 또는 그 뒤에는 예. 대통령의 의중이 있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입장에서 갑자기 전대를 앞두고 룰을 바꾸고 이런 것들은 다른 당의 일이긴 하지만 예. 저희 당도 그런 내용이 꽤 있었어요. 갑자기 룰을 바꾸려고 예. 그러면. 그래서 그걸 다음에 적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룰을 바꿨지 그 당시에 막 바꾸고 그러는 거는 참 큰 위험이 있습니다. 송수국 의원님 뭐 추가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예, 말씀하세요. 아직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예. 하세요. 말씀하세요. 예. 지금 말씀 마치신 거죠? 예. 예. 예, 제가 지금 윤경호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두 분 말씀하셨는데 약간 지적을 두 분이 예, 해주세요. 우리 그 당의 예. 대표를 뽑는 건 당연히 그 당원들의 의중을 제일 잘 대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에서 우리는 또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의 중심 정당으로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환경에 맞게 예. 당의 룰을 이제 만들어 온 거죠. 예, 그 동안에 이제 우리가 어려운 시절도 겪었고 또 이제 이번에 이제 어렵게 이제 여당이 됐습니다. 이제는 책임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여론조사에 그 예. 영향을 받은 당 대표로 인해서 많은 홍역을 치렀지 않습니까? 바로 당원들은 바로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겁니다. 이제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이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예. 이제는 우리가 당심을 제대로 반영해서 이제 어쨌든 안정된 그런 당의 모습을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출직 앞으로 이제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겠지만 예. 바로 이제 그 국민들이 선호하는 또 시대가 선호하는 이제 선출직 후보들은 충분히 국민적 여론을 민심을 반영해서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후보로 내서 예. 이제 더 이제 큰 또 승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안에서 이게 여론에 의해서 뭔가 좌지우지되는 대표가 어쩌면 내부의 그런 어떤 그 안정을 예. 도모하지 못할 때 그로 인한 이제 혼란은 얼마나 큰지 그동안도 지켜봤고 또 이번에 또 우리가 2024년 총선에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정말 절체절명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당이 또 이렇게 외부 여론에 의해서 흔들릴 만한 그런 대표가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총선 승리를 이끌 것인가 이번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 우리 당원들 또 국민들도 또 걱정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또 개입 이 문제는 사실 이분이 당을 오래 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정치 우리 당에 어쩌면은 뿌리가 깊은 분이 아닌데 이분이 어떻게
그 개입을 해서 예, 예. 본인의 윤심으로 당심을 또 이렇게 막 바꾼다고는 것은 좀 너무 심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경기가 치러지려고 그러죠. 그런데 골대 좀 바꿉시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골대 지금 왜 바꿉니까? 한쪽에서는 골대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동안. 뭐 이런 거에 지금 싸우죠. 그리고요, 당대표에 대해서 보는 시각도 다르죠. 당대표가 약간의 다른 목소리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 자기 정치 너무 빠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의 충돌이 그동안 있었거든요. 이런 시각 차이가 근본적으로 지금 나타난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준석 전 대표의 활동을 바라보는 아주 첨예한 시각 차이. 역시 또 이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